7시 뉴스에서 준비한 신년 대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제주 4.3 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과 올해 이 재단의 주요 사업과 4.3 현안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해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의미 있는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보상금 지급 결정이 돼서 지난 1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고요. 네. 또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던 그 군사재판 수용인들에 대한 직권 재심, 현재까지 611명, 2,530명 중에 611명이 무죄 판결 받았고요. 또 보수 정권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4.3과 관련해서 그 교과 과정을 그 삭제해버린 거라든가, 또 4.3위원회 중앙위원을 아주 그 4.3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앙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라든가, 이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점들도 좀 있었죠. 네, 그런 의미 있는 진전들 또 아쉬운 점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대목이 후유 장애를 입은 분들에 대한 차등 지급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연례 등급으로 구분을 했다가 의사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걸 3구간으로 줄여서 그 지급을 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70여 년 동안 그 참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온 분들이 지금도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상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바람에 1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78명 중에 17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후유장애인들이 그런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만 들었어도 그런 결정이 나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을 1등급이나 2구간으로라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올해는 제주 4.3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인데 재단 차원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올해 주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사업들과 전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순이 삼촌, 올해는 부산 공연 예정하고 있고요. 또 그 요즘 그 동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4.3과 관련해서 왜곡하거나 거짓 또는 폄훼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우리가 문답 형식의 유튜브에 그 영상을 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영화제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50주년 맞아서 그동안 4.3 관련 독립영화나 상업영화, 다큐멘터리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좀 모아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4.3 영화제. 그리고 구글의 그 디지털 뮤지엄이 있는데 전 세계의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디지털 뮤지엄 형식으로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아트 앤 컬처 디지털 뮤지엄이라는 건데 여기 접촉해서 우리 전시실도 여기 들어가 보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노력 중인 게 제주도와 함께 제주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은 어떤 것들일까요? 4.3 당시의 정부 기록, 군경 기록, 또 재판 기록, 이런 기록과 함께 후대 기록으로는 그 진상규명운동과 관련한 기록, 희생자 조사 기록, 그리고 화해 상생과 관련한 기록,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을 넘어서서 도민들의 그 자발적인 화해 상생의 노력으로 국가 폭력을 극복하고 해결해냄으로써 그 세계적으로 과거사 해결의 선도적인 사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등재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 문화재청에서 그 신청 접수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이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그 기록물 목록
그 정비하고 또 등재 신청서 초안 마련해서 전문가들 자문 받아오고 그렇게 했죠.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게 언제쯤일까요, 그럼? 국내에서는 상반기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결정이 나면 내년에 유네스코가 심사를 하게 되죠. 예. 그럼 이제 등재가 되면 2025년에 등재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2건을 신청하게 되죠. 유네스코로. 예. 근데 등재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기록물을 등재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다시는 어디서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4.3의 교훈을 세계 인류와 함께 공유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과 평화, 인권, 화해, 상생을 지향하는 오늘의 4.3 정신을 세계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그 인권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뭐 방대한 그런 자료들을 발굴하고 수집하는 데 있겠군요. 네. 얼마나 우리 취지에 맞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거. 예. 그 기록이 많고 적은 거는 관계가 없고요. 예. 어떻게 또 설득을 하느냐가 또 관건이네요.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4.3을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제외를 하고 다만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권고하도록, 그러니까 반영하도록 권고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학습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담은 걸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 학습 요소예요. 예를 들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이 단락에 좌우 합작이나 제주 4.3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명시한 거죠. 이걸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인데 거기다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학습 요소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 해설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네.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표기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설을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4.3이 필수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야 할 근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4.3 관련 단체들이 뭐 일제히 성명 내고 또 김광수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찾아가서 또 설명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교과서 편찬의 준거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 권고하겠다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3 교육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보수 인사의 4.3 중앙위원 임명도 아까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는 행태로 보여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기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4.3 위원회는 과거사를 잘 해결해서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여기 4.3은 공산폭동이고 군경의 토벌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을 위원으로 집어넣으면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되돌리겠다는 겁니까? 그런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고 또 지금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됐을까요? 지역별 피해, 연좌제 피해, 제일한국인 피해, 그다음에 미국의 역할, 또 토벌대와 군의 움직임, 연좌제 피해 6가지 주제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 6월부터 조사해서 올해도 조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미국 자료인 경우에는 그 비밀 문서로 지정된 문서들이 좀 있는데 미국의 책임을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서류에 대한 그 비밀 해제 신청해놓고 그 절차를 밟고 있죠. 그건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행방불명인 피해 관련해서는 14개, 전국 14개 형무소, 그 제주도의 4.3 수용인들이 간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형무소까지 포함해서
전국 형무소의 행영 기록을 뒤져서 그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방불명인들 개개인의 행적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행방불명인으로 신고된 분들이 3,800명인데 네. 우리가 마을별 조사를 통해서 한 400명을 더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겁니다. 지금 추가 진상조사단이 또 미국 현지에서 4.3과 관련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을까요? 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농업학교의 그 수용소 사진이 전에도 그 나왔던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사진은 사진 설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중학생인 미성년자가 수용돼 있고 그다음에 미 군정에서 제공하는 물품으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 수립된 이후인 50년 6월 21일자로 기록된 주한 미 대사관의 작전 참모가 낸 보고서예요. 이게 국무성까지 보고된 거겠죠. 그런데 여기 미 대사관의 외교관, 해군 무관 그리고 미군 군사고문단의 장교 이런 사람들이 한림하고 모슬포에 와가지고 무장대의 현황 그리고 또 토벌 상황, 제주 관내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현지 토벌 작전의 사기 증강 등을 위해서 이런 시차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는 걸 기록해 놨어요. 이거는 토벌 작전의 사기 증강을 위한 미국 대사관 간부의 보고서다.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인 거죠. 예. 그럼 이런 자료들로 당시 미 군정의 책임도 물을 수가 있겠네요. 미 군정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에 미 군사 고문단의 역할까지 예, 그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4.3과 관련해서 미 군정의 책임 묻는 일 이것도 과제 아닐까요?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예.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결국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그 워싱턴 가서 심포지움도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 전에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조언도 듣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4.3의 진실을 밝히고 또 명예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 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